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젊은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아파트 복도에 뚫어둔 구멍으로 80대 할머니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벽면에 뚫려 있는 큰 구멍. 어른 서너 명이 드나들 수 있는 너비에 아래로는 10m가량 깊이의 빈 공간뿐입니다. 3층에 사는 89살 임모 할머니가 이 구멍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것 어젯밤 8시 반쯤. 호흡하고 맥박 없다고 그렇게 얘기만 해가지고 저희 이제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미 뭐 다 굳었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에 처음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뚫어둔 건데 거동이 불편했던 할머니가 지나가다 잘못 들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는 나무 강목 2개와
합판 하나만 놓여 있을 뿐 제대로 된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난간으로 빈 공간을 철저히 막았어야 했지만 어른 허벅지 높이로 대충 해둔 겁니다. 나름대로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지금 그분이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는.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안전 표시도 아니고 허술하게 했어.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를 설치한 지 15년이 지나면 단 한 번만 안전검사를 받으면 됐습니다. 오래될수록 더 위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정부가 승강기 점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16년 된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13명, 900kg을 태울 수 있는 승강기에 200kg짜리 쇳덩이를 하나씩 올려봤습니다. 5개, 1000kg을 실어도 아무런 경고음이 나지 않습니다. 승강기 바닥에 있는 과부하 감지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비 과부하 장치 울어서 이제 알리게끔 되는데 저게 간격이 넓음으로 지금 울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설치 후 15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15년이 지나면 단 한 번만 정밀 안전검사를 받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는 사망 9건에 중상 57건 등 66건으로 모두 큰 피해가 났는데요. 이 가운데 36%가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에 설치된 승강기 2만 5천여 대 가운데 설치한 지 15년이 넘은 것은 7,500여 대, 전국 평균인 25%보다 높은 30%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계속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3년 뒤에 한번 하면 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3년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또 어떻게 나빠졌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지금까지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운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하루에 엘리베이터 몇 번이나 타시나요? 자, 이렇게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 안에 갇히면요. 누구나 당황하기 십상이죠. 자, 이럴 때는 비상벨을 눌러서 먼저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시고 엘리베이터마다 버튼 옆에 있는 고유 번호를 119에 불러주면 빠르게 구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낡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체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건데 왜 그런지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문이 열린 채로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올라가고 남성은 곧바로 뒤로 넘어집니다. 또 다른 엘리베이터. 구조대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통로로 추락한 경비원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환자는 지금 산재 처리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어요. 두 사고의 공통점은 둘 다 16년 된 엘리베이터였다는 점. 하루 평균 40건 넘게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노후화입니다. 엘리베이터 내구 연한은 보통 15년으로 잡는데 전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54만여 대 가운데 15년이 넘은 노후 제품이 27%나 차지합니다. 설치한 지 2년 된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와이어와 유압식 펌프 같은 소모품이 대부분이라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계속 운행을 하면서 열고 닫기 때문에 부품이 마모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깔끔해 보이는 이 엘리베이터도 설치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겉으로 봐선 별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별다른 경각심도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유지 보수업체 상당수는 싼 가격에 일단 낙찰을 받은 뒤 단가를 맞추기 위해 날림 작업을 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 달에 2번 들어오고 한 번밖에 못 들어오지. 주민들은 서비스가 나빠져서 고생이고 업체는 이익이 안 나서 고생이고.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후 엘리베이터는 교체하는 게 맞지만 교체 비용은 약 5천만 원.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수백만 원씩을 걷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많다 보니 돈을 내야 하는 주민 동의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입주민 자체들한테 부담이 한꺼번에 많이 되니까 그거 장애금 충당도 10원 올리기 쉽잖아요. 국민안전처는 15년에 한 번 받는 정밀안전점검 주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에도 에어컨을 뺏겨 고생했던 아파트 경비원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보름 이상 방치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갈등 사태가 애꿎은 경비원들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한 동에만 1층에서 10층까지 총 110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2대 가운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멈춰선 상태입니다. 지난 1일 고장났는데도 보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 10층이 살아요. 너무 불편해요. 노인네들이 많이 살아요. 하나가 고장나서 문을 완전히 갇혀있어요. 아니, 너희 빨리 고치지 못해나. 달래때요 불편해져. 입주민들이 모아둔 관리비가 있긴 하지만 엘리베이터 수리비에 쓰도록 승인해줄 대표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동대표 3명을 새로 뽑았지만 학력 위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대표자 권한을 얻지 못했습니다.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의결해서 돈 쓰라고. 절차를 밟아서. 돈 지출하는 거는 동의해서 쓰라고.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 대표 승인 없이는 수리비로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런 거 갖고 저한테 이렇게 과태를 맞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걸 또 고칠 수 있겠어요? 지난 여름 경비실에 임의로 에어컨을 달아줬다가 새 동대표에게 고발당해 과태료까지 물게 된 마당에 또다시 임의로 관리비를 쓸 수는 없다는 것. 의결권 없는 새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간 감정 싸움에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사망 사고까지 난 승강기의 명확한 원인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운영한다. 이런 승강기가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입니다. 승강기를 기다리는 남성들. 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갔지만 실제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고 2명이 승강기 통로 5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기계적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사고 원인은 한 달째 조사 중입니다. 이 승강기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보름 만에 이렇게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에는 다른 승강기 3대가 더 있지만 승강기 안전공단은 사고 승강기에 대해 지난 3일 수시검사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있단 말이죠. 사고가 발생이 되면 또 수시검사를 또 공단을 해야 돼요.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이상 없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하는 거지. 하지만 해당 승강기는 사고 일주일 전 정밀검사에서도 조건부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승강기를 관리 감독하는 자치단체는 재가동 여부도 몰랐습니다. 검사 합격하면은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통보하지 않고 재운행해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승강기가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다시 운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눌렀는데도 작동이 안 돼요. 안 올라가져요. 엘베 망했어요. 지금 태권도 가는 중인데 이게 안 올라와요. 이걸 눌러봐도 안 올라와요. 이거 망했어요. 지금 3층인데 안 올라와요. 지금 줄이 끊겼나? 한번 보면 이게 줄이 헐렁헐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망했어. 눌러도 안 올라와요. 지금 뭐지? 고장입니다. 지금 여기 11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또 걸어가야 돼. 미쳤어 이거. 안 올라와. 이거. 돌아가면 큰일 났네 이거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출입문이 열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30대 한 명이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일주일 전에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입구입니다. 남자 3명이 엘리베이터를 잡으려 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던 한 남자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2명이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 한 피해자들은 바로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승강기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허공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근데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와장창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이러고 경찰이 오고 남자가 한번 이 사고로 30살 A씨가 숨지고 B씨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친구를 숙박업소에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과수, 승강기 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지난 12일 승강기 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았고 보완을 거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인지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한 달째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울음까지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는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놓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이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벌써 한 달째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여기를 2번 올라갔다 내려갔더니 너무 힘들어. 지금은 풀린 거로 내려갔네. 한 번 내려가려면 큰 맘 먹고 내려가야 되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르내리는 거를. 제가 지금 1층에서부터 1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잠깐 올라왔는데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문제가 된 엘리베이터는 이 아파트 12개 동 모두입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교체 공사가 진행됩니다. 건설사가 규격에 맞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꼭 여름에 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 여름에 뭔 짓이라고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아니고 지그들보다 한번 다녀보라고 하세요. 다니가 된다. 사람 죽겠어요 이거. 애들 처음에 울고 다니더라고.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지하철 타려던 시민 3명이 2시간 가까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수리업체가 현장까지 오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업체의 사무실 위치는 현장과 5분 거리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역 승강기는 멈춰 있고 유리창 밖으로는 콘크리트 벽만 보입니다. 50대 남성부터 70대 후반의 노인까지 아침에 지하철을 타려던 시민 3명이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꼼짝 못하고 승강기에 갇혔습니다. 비상벨을 눌렀죠. 비상벨 눌렀더니 연문실에서는 좀만 기다려라. 119에다가 신고를 해라. 그래서 혹시 또 119 신고 저희가 직접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곧바로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승강기에 비상구가 없어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승강기를 수리해야 할 유지관리업체는 1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 뒤늦게 현장에 와서도 구조까지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영무실에선 안내판을 설치했고 엘리베이터 업체는 부랴부랴 수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무실은 사고가 난 주염역에서 불과 2정거장 떨어진 마두역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5분 거리를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린 셈입니다. 안 맞을 때는 같이 안 맞아 떨어지고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안타깝게 생각하고 승강기 관리 위탁을 맡긴 코레일 측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애꿎은 승객들은 휴일 아침부터 승강기에 갇혀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순간 정장 대비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현재 하선 6-1, 6-2, 6-3 지점에 안전문이 열리지 않으니 즉각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단속을 가동되지 않아 직원들이 수동으로 수행도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선일류로 열차 현재 양재역 정면 사태 복구 완료됐으니 열차 출발하여 좋습니다. 열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지정층으로 이동하여 예, 지금 정전이 되어 엘리베이터가 지금 전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제가 고치해 드리겠습니다. 여십시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만 오늘 훈련은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갑작스런 정전을 하여 한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119 소방 구급대원들과 앞에 따고 들어가지 마세요. 카메라 좀 뒤로 빠져요. 잠시만. 네,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진 좀 빠져. 예, 이번 훈련 중에는 지하철의 정전이 발생 시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린도 안전면이 작동이 안 되거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힌 승객을 구출하는 데 주로 역전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는 비상 전원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 역사 조명등이 20% 정도 가량 켜지며 스크린 도어도 비상 전원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 약 30여 분간 작동이 가능하므로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밖으로 대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스크린도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번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승객이 끼었는데도
지하철이 버젓이 달리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회사원 이상설 씨는 지난 설날 아침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좁은 틈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이 씨는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1호선 신길역을 찾았습니다. 직장에 지각할까 봐 부랴부랴 전동차에 뛰어들었는데 출입문이 닫히면서 그만 몸이 끼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전동차가 출발을 시도하자 어렵사리 몸을 빼냈지만 이미 뒤쪽에 스크린도어까지 닫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씨가 꼼짝없이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혔는데도 전동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이 씨가 5분 가까이 좁은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동안 코레일 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난간에 서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도 다음 열차가 그대로 승강장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최대한 몸을 밀착시키고 스크린도어 쪽으로 몸을 붙여가지고 열차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공포심이 굉장히 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승객 이 씨가 몸을 피했던 자리입니다. 직접 폭을 자로 재어보니 40cm도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스크린도어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저희도 지금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크린도어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는 한 번 좀 저희도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정신적 충격은 물론 가슴과 등에 타박상을 입은 이 씨는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틈에 낀 남성이 전동차에 7m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하철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지하철 안전발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동차가 도착하면 틈새를 메우는 장치인데요. 그런데 이 발판이 지하철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작동됐다가 전동차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한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첫 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면 작동해야 할 안전발판이 난데없이 펼쳐져 있어 전동차와 부딪힌 겁니다. 작업자들이 들어왔다가 뭔가를 손보고 공기 중에 머릿속에 이게 아니구나. 전동차는 8칸 중 6칸 모두 10m가량 파손됐고 탑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이 승강장에는 안전발판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사고는 인재였습니다. 당일 새벽까지 안전발판 설치 공사를 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시공업체 말만 듣고 발판이 닫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을 확인해야 할 역사부역장은 몸이 아프다며 수습 직원을 내보냈고 해당 직원은 전 구간을 보지도 않고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오신 분인데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살짝 있었나 봅니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지 지하철역에 안전발판 1,300여 개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감사원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사업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이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포공항역. 사망사고 석 달 만에 인재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서고 굉음과 불꽃이 수차례 일어난 긴박한 상황에서 자세한 대피 안내 방송이 없다면 어떨까요? 어젯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차가 역에 정차하기 직전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승객 200여 명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갑자기 굉음이 들리고 문 주변에서는 불꽃이 두세 차례 튑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사고가 난 때는 어젯밤 10시 반쯤. 굉음과 불꽃이 튀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지하철 운영사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제 기장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열차 운행이 뭐 중단되었다 내려달라고 이렇게 해주고 저희는 뭐 알아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전동차의 모든 문이 열린 건 일부 승객들이 직접 비상 개폐 장치를 돌려 차량을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전기 문제로 추정됩니다. 전기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차량 보호하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전기를 끊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뭐 우리 지금 내려가듯이 내려가면서 소리가 났던.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여파로 지하철 5호선 운행이 일부 구간에서 1시간가량 중단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려면 한 달가량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만취한 고등학생이 도시철도 운행을 중단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술에 취한 한 50대는 부산경찰청사에 돌을 던지며 화풀이를 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공권력도 무섭지 않고 공공장소도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일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열차에서 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는가 싶더니 곧 뿌리치고 열차 출입문을 막아섭니다. 여럿이 힘을 모아 끌어내도 꿈쩍도 하지 않으며 완강히 버팁니다. 어제 저녁 8시 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에서 16살 김모군이 벌인 이 소동으로 열차 운행이 15분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워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출입문에 발을 걸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계속 난동을 부린 겁니다. 김군은 차량과 차량 사이의 좁은 틈을 통해 선로 옆 공간으로까지 내려가 계속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술에 만취한 고등학생이 벌인 어처구니 없는 난동은 경찰관 10여 명이 출동한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로고가 선명한 유리창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연산동 부산경찰청사에 51살 문모 씨가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쾅한 소리가 들려서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이제 40~50대처럼 보이는 남성분께서 모자 쓴 남성분께서 1~2m 거리에서 이제 경찰청 창문을 향해 던지시는 겁니다. 문 씨는 최근 남의 오토바이를 파손해 벌금 50만 원을 낸 데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경찰청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술김에 홧김에 저지르는 일탈성 범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는 버려지는 지하수를 승강장 냉방에 활용하면서 전력 사용을 크게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지하철 승객들도 고역입니다. 전동차 안은 냉방이 가동되지만 승강장 온도는 30도를 웃돌기 일쑤입니다. 지하 공간의 내부 환기를 위해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뜨거운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불쾌 지수도 80을 넘습니다. 하지만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문현역의 사정은 다릅니다.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 승강장 냉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더운 공기를 차갑게 바꾸는 에어컨 냉매로 사용됩니다. 연중 18도 안팎의 차가운 유출수를 배관을 통해 승강장에 순환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수온이 한 20도 정도 돼야 되고 물이 한 200송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 실험 결과 승강장 온도가 평균 4.5도가량 내려가는 탁월한 냉방 효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모두 8개 역에서 냉방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한 개역당 전기료도 4천만 원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당 시설비가 1억 3천 정도 드는데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3, 4년 후에 되면 충분한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하루 18,000톤. 일부는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온천천 등지로 보내지고 있지만 60%는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부산 도시철도는 앞으로 지하수 냉방역을 20개 역으로 확대해 지하수 활용률은 높이고 전력 사용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공주역도 문을 여는데요. 하지만 공주역은 주변 편의시설은 물론 연계 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해 자칫 유령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호남 고속철도 공주역. 4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역사 안팎에서는 오는 3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썰렁한 공주역이 유령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에 편의시설은 아예 없고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내권에 생기면 시내에서 바로 내려서 고속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공주 역사는 대전시와 세종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과의 한가운데에 세워지면서 지리적으로 애매한 위치가 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승용차로 40분 이상 소요되자 뒤늦게 진입도로와 국도, 지방도 연계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기간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좀 힘을 써주셔야 되고 국도는 중앙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주역 주변 교통망이 열악한 상태에 놓이면서 하루 이용객은 당초 2,000명에서 500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부권 개발과 백제권 관광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됐던 KTX 공주역의 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서입니다. 호남 고속철 KTX 공주역이 개통 2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면서 이용객도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KTX 세종역 신설 용역이 진행되며 안전 궤도를 눈앞에 둔 공주역 활성화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TX 공주역의 현 주소에 대해 장복환 기자가 접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역사 116년 만에 철도 시대를 연 KTX 공주역이 개통 2주년을 맞았습니다. 공주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철도를 이용해 공주시를 찾은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이용객 증가와 주변 활성화를 위해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시티투어 운영,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노선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개통 첫해 공주역 집계 추산 1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5만 명을 웃도는 이용객이 공주역을 이용했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한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배차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지방도 선형 계량 일부를 좀 해서 접근이 좋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공주역을 통해서 이렇게 백제 유적을 관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전궤도에 오른 KTX 공주역의 존립 기반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배경에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세종시의 도시기능 확대와 완성을 이유로 대두된 세종역 신설 문제는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충청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 충북 등 주변 지자체 간에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KTX 세종역 타당성 용역 결과가 이달 말쯤 예고돼 있어 향후 건설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는 충남과 충북의 논리는
현재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의 거리가 44km로 중간에 세종역이 들어서면 20여 km로 나눠지며 고속철의 취지가 약화될 것이 분명하고 두 역의 이용객 또한 감소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어렵게 자리 잡은 역세권 개발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인근 오송역 있죠. 우리 공주역 있죠.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거기다 중복투자한 겁니다. 중복투자. 물론 그런 논리로 세종 역사가 있고 국가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지만은 오송역에서 커버하고 공주역에서 커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 예산을 중복투자하는 거예요. 최근 윤석우 충남도 의회 의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 세종역 건설 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하며 충청권의 합의 없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건 안 되는 거고 해서 조만간에 이 문제를 빨리 검토를 해서 발표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공주역 활성화도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 공주역도 충청남도와 공주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 용역비를 들어서 금년 안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서 충청남도, LH,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 공주시 이렇게 합동으로 4개 기관과 단체에서 우리 공주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용역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나오게 되면은 새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그러한 궁극적인 공주역사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세종역사가 들어선다면은 과연 이용객이 없는데 여기다 그럴 만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때 유령역으로 불릴 만큼 을씨년스러웠던 역의 모습은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지만 세종역 건설이라는 난제를 만나며 지난 2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당 간에도 온도차가 극명히 나뉘고 있는 세종역 건설이 자칫 대선용 이슈로 활용되며 상생과 균형이란 개통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는 없는지 KTX 공주역의 운명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CNB 뉴스 장복환입니다. 충북과 갈등을 빚어온 KTX 세종역 신설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세종시는 행정수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0.59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가 1 이하면 손실 가능성이 커 사업 시행이 어렵습니다. 충남도와 충북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이를 계기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고 공식 논평했고 윤석우 충남도 의회 의장도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위상 변화를 들어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분원과 정부 주요 기관의 이전 등 많은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요소들도 감안하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나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전 단계에서 벽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송역과 공주역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충남 충북의 반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KTX 세종역 신설은 시도 간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서민의 발로 불리는 대중교통이 최근 유쾌한 변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만들어 승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습니다. 대전시가 승객 편의를 위해 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 시범 설치한 무료 휴대전화 충전소입니다. 승객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입니다. 가끔 충전
보조 배터리도 다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14년 44만 명을 훌쩍 넘겼던 버스 승객이 최근 해마다 줄어들자 승객들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점에 착안해 대전시가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지하철에 타자마자 사진 찍느라 바쁜 승객들. 온천수가 쏟아져 내리는 폭포 앞에 서 있거나 마치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한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착시 효과를 일으켜 3차원 입체 촬영이 가능한 예술인 트리가트가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등장한 덕분인데 역시 독특한 경험을 하고 이를 SNS 등으로 알리는 젊은 승객들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SNS 통해서 이런 트리가트 사진을 찍은 걸 많이 봤었는데 실제 찍은 사진도 되게 만족스러웠고 또 직접 온천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발로 불리는 대중교통이 승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쾌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45대에 14억 원을 들여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취재로 대전시가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시내버스에 달려있는 단속 카메라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15개 노선에서 각 3대씩 45대에서 운영 중인데 이 장비를 갖추는 데만 14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단속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에 버스 한 대당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하루 2대씩 단속했던 반면 지난해는 채 한 대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카메라 고장 건수는 60% 늘어났고 유지 비용도 4천만 원 가까이 더 투입되면서 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확인을 지금까지 수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카메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카메라 렌즈에 문지가 속히 앉아가지고 잘 안 찍힙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시는 단속 노선을 바꾸는 등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노선을 점검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이 단속 카메라를 이동해서 운영을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또 불법 주정차가 넓은 간선도로보다는 지선에서 많은 점도 감안해 단속 카메라를 수시로 변경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공주 지역 시내버스들이 수년째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흔들림을 막고 균형을 잡아주는 부품을 제거한 채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복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공주 시내와 계룡산 갑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버스의 앞바퀴 안쪽을 살펴봤더니 바퀴축을 서로 연결하는 쇠막대인 스테빌라이저, 이른바 활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버스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인데 공주의 전체 시내버스 61대 가운데 13대에서 출고 당시 달려있던 활대가 제거된 겁니다. 버스 기사들은 자신들은 물론 승객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코너링을 줄 때 좌우로 흔들리면서 미끄럼도 타고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손님이 좀 많이 타고 나면 차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고. 업체 측은 안전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부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하는데 그게 있으면 상당히 불편감이 있고 하니까 정비 책임자한테 그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부품값을 아끼려 승객 안전을 외면했다며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품 절약과 정비 시간 감소를 위해서 기사들의 안전과 나가서는 공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활대는 배의 평형수와 역할이 같아 제거하면 침몰한 세월호처럼 버스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시외곽도로 같은 데는 고속 질주를 할 수도 있고 급제동이나 급커브 시에는 차량의 쏠림이 보다 심해지기 때문에 전복이나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져 버스업체가 부랴부랴 다시 활달을 장착했고 경북 울진에선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업체 측이 부품을 다시 달겠다고 했지만 위험천만 시내버스는 오늘도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내버스 탔을 때 차가 완전히 멈춘 뒤 내리라, 이런 안내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또 버스 기사도 이런 말 자주 승객들에게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대로 따라해 봤더니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경험 있으셨을 텐데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정차 직전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나오고 미리 일어나지 말라는 큼지막한 스티커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차가 멈춘 뒤 하차해봤더니 버스 20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대가 내리기도 전에 문부터 닫혔습니다. 잠시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승객들은 달리는 버스에서 미리 내릴 준비부터 합니다. 버스 기사들은 시간 탓을 합니다. 빡빡한 운행 간격을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시간도 부족하고 승객도 많고 시간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일본 등 선진국에선 버스가 정차한 뒤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대중교통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배차 간격이라든지 운행 횟수를 중시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운행하는가를 모니터링을 더 중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형식적인 안내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이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포항시의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요금도 오르고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서비스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도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를 놓친 여자 승객 한 명이 승용차를 타고 세정거장이나 따라간 뒤 버스기사에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두 어깨를 들썩이며 모르겠다는 행동을 하고 창밖으로 얼굴을 한번 내밀고 난 뒤 곧바로 출발합니다. 중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한모 씨는 버스기사가 창밖으로 침을 뱉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안 쓰냐고 하니까 머리채 얼굴다가 침 빼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까지 가는데 처음 보더니 왜 여기 들어왔냐고 저한테 심한 욕해가지고 또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청구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버스 못 타겠어요. 한 씨는 버스 회사를 찾아 사과를 요구했지만 버스기사는 계속 심한 폭언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침 뺐었죠? 침 뱉었다 그래 고발해라 좀. 네. 아이고. 한 씨의 고소에 따라 포항시와 경찰은 조사에 나섰으며 버스 회사 측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서는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 시내버스 관련 행정처분은 지난 2013년 118건에서 2014년 110건, 2015년에는 47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민원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요금을 평균 12% 인상하고 매년 수십여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서비스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대부분이 불친절하고요. 언쟁이 생기니까 손님분이 또 무슨 말을 하면 기사분도 또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 오해가 쌓이고. 포항시는 버스기사를 상대로 친절 교육을 하고 친절한 기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